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북한이 SLBM 쐈습니다. 그것도 한미일 3국의 정보수장이 대한민국에 있는 상황에서 쐈습니다. 그건 뭐 굉장히 심대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공범자 문 누군지 아시죠? 북한의 대남 대량 핵 공격의 길을 터줬다. 이제 우리는 군사적으로 북한에게 할 말 없다. 그 대량 선제 타격, 참수작전 다 필요 없다. 우리 끝났다. 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보겠습니다. 한미일 정보수장이 서울에 모이자 SLBM을 쏘았습니다. 그 말은 니들하고 대화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 능력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들 말고 돈 주려면 화끈하게 많이 주든지 아니면 말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뒤에 중국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마치고 어제 오후에 헤인즈 D&I 국장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헤인즈에게 엿먹어라 하고 쏜 것이죠. 그래서 이 강력한 어떤 그동안 드론을 가지고 무장단체의 지도자를 살해하고 하는 그런 공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입안하고 지휘하고 해왔던 그런 강력한 철의 여인은 이 헤인즈에게 너가 그랬어? 알았어. 이거 봐봐. 하고는 그냥 완전히 엿먹여버리는 이런 도발을 했는데 이러면서 대화를 계속 해나간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상대에게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예의를 넘어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NSC는 유감을 표한다. 그렇지만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데 정말 참 시대착오적인 상황착오적인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미사일이 뭔지 그리고 이 미사일이 어떤 재원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는데 일단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이 뭔가 좀 이상하고 다릅니다. 일본 방위상이 우리가 지금 국방부 장관이죠. 직접 나와서 한 이야기하고 우리 군 관계자 아마도 합참공보실장쯤 되겠는데 가 밝힌 내용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 군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10시 17분경에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한 발을 쐈다. 라고 우리 한국은 이야기를 했고 일본 방위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북한이 10시 15분과 16분에 신포 동쪽 해상에서 각각 한 발씩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의 다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일단 시간이 다르죠. 일본은 15분과 16분, 한국은 17분. 그 말은 우리가 조금 늦게 탐지했다. 그래서 초탄을 한 2분 정도 늦게 탐지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보았다. 최초 화염의 솟구침을 하늘에서 보았다.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 한국 측 자산은 솟아올라서 정점 고도쯤을 찍어서 수평선 너머에 있는 우리 해군 자산쯤에서 또는 우리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멀리 떨어지죠. 여기에서 보는 지구 공면 효과상에서 보는 이 시점쯤에서 우리는 봤다. 즉 정점 고도 좀 찍어서 우리는 봤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한국은 한 발 쐈다. 일본은 두 발 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맞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본 방위상이 15분과 16분에 각각 한 발씩 이 말이 맞지 않을까 정황상. 그리고 한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단거리라는 말을 붙였고 일본은 단거리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그냥 탄도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둘 다 각각 해상에서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SLBM을 바닷속에서 직접 쏘았든지 아니면 바지선에서 쏘았든지 어쨌든 바다에서 쏘았으니까 이건 SLBM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럼 한국은 왜 단거리라고 했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저촉이 안 되게끔 또는 미국의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시점까지 가지 않은 것을 애써 강조하는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두 발을 발사했다. 전 여기에서 두 발을 발사하면 왜 두 발을 발사했을까? 북한의 노림수는 얼마 전에 우리가 한국이 SLBM 쏠 때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한국을 비웃었죠. 뭐라고 비웃었냐? 한국은 연속 발사할 수 있는 능력 아직 안 된다. 왜냐 한번 쏘고 나면은 이게 잠수함이 물 밑에서 자세를 한번 제어해야 되는데 그거 아직 한국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한국을 비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2발 연속 발사함으로써 우리는 한국보다 기술이 훨씬 앞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2발을 연속 발사를 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동시 타격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주에 MD 자산 사드 하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도 다른 데도 때린다 라는 그런 정말 너희들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어쨌든 뭐 큰일 난 겁니다. 그러면 이 미사일 과연 성공인가 실패인가? 정말 미심쩍어요. 처음에 우리 한국 합참에서는 450km 비행했다 라고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백브리핑에서 590km 비행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최대 정전 고도가 60km라고 했어요. 제가 마지막 이 60km 고도가 안 나왔을 때 어제 시큐리티 뉴스를 제작을 해서 최대 정전 고도가 뭐 7, 800 이상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이제 정전 고도가 나와서 아주 저각 발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탄도비행 같은 경우에 최대 사거리 나누기 3에서 4가 정상적인 비행 고도예요. 그러면은 500km 정도를 쏘려고 하면은 590km 정도를 날리려고 하면은 최대 정점 고도가 150에서 180km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탄도비행의 각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590km를 날렸는데 60km 고도로 날아갔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백브리핑 할 때 혹시 마지막에 풀업 기동했냐, 편심 탄도비행 했냐 라고 했는데 그건 조사 중이다, 분석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저각 발사를 했을까?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SLBM 중에서는 정말 위력적이게도 편심 탄도비행을 하는, 풀업 기동을 하는, 그래서 뒤통수를 치면서도 사드,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레이더, 그린파인 레이더, 이 모든 것들은 북쪽을 향해서 보고 있는데 동쪽 또는 동남쪽에서 북쪽을 때려버리면 뭐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니까 막아낼 수가 없죠. 그게 SLBM의 무서운 점이었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풀업 기동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면 이거는 뭐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연속으로 발사를 한다. 이건 뭐 더 막아낼 수가 없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쐈는데, 그러면 이 590km, 450km는 누구를 위해 쏜 미사일이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가 아니고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쏜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일본까지도 타겟이 되겠죠. 그럼 미국하고는 이거는 사실은 이 정도는 관계가 적은 겁니다. 저라면은 이렇게 2발 연속 쏜다면은 오산 기지에 한 발 쏘고 대구 기지에 한 발 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산 기지에 MCRC 해서 거기에 우리 한국군 방공지휘센터가 있죠. 그리고 대구에도 JMCRC가 있죠. 그래서 이 지휘소 그냥 못 때려버리면 한국 그냥 하늘 끝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위험한 미사일을 북한이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저는 이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이 3대 혁명 전시관에서 국방발전 전람회를 하고 있죠. 자위 2021. 여기 보면 북극성 5 시호형, 그리고 북극성 1형 2015년도에 쐈죠. 그리고 또 뭔가가 있는데 작아요. 이게 미니 SLBM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봐도 이 북극성 1형 최초에 쐈던 SLBM이죠. 이거보다 구경이나 길이가 한참 못 미칩니다. 구경도 훨씬 작고, 이 북극성 1형의 탄두 부분하고 전체 지름이 좀 비슷해요. 직경이. 그리고 길이는 훨씬 더 짧습니다. 북극성 1형이 7m가 좀 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짧죠. 5m 채 안 되겠죠. 뭐 4점 몇 미터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덩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쏜 것은 사거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단거리 미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덩치 큰 이 5 시호형 이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새벽 4시 30분에 하는데 이 이후에 아마 오늘 아침에 몇 시간 후가 되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이 어떤 걸 쐈다라고 발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5 시호형 또는 4 시호형을 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분석은 조금 궤를 벗어나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 지금 예상대로 미니 SLBM을 쐈다 이러면 저희 예상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미니 SLBM이냐? 일단 북한은 지금 뭐 굉장히 덩치가 큰 5,000톤급 이상의
그런 대형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정보 분석이 있는데 그런 대규모 대형의 압력 선체를 구하는 게 힘들어요. 왜? 다 통제가 되니까. 그러면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북한이 SLBM을 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있는 자산이 뭐냐? 바로 로미오급 잠수함이죠. 그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량해서 이렇게 세일 부분에 함교라고 하는데 사실 세일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세일 부분에다가 미사일 한 발 박은 게 심포급입니다. 로미오급 잠수함의 이 동체, 압력 선체가 한 7m 정도 되는데 직경이. 그렇다더라도 내부에 뭐 공간하고 다 하면은 실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은 5m가 채 안 될 겁니다. 7m 직경이면. 그러면은 5m 채 안 되는데 SLBM 어떻게 쏘냐? 이제 북극성 일형이 7.35m의 길이죠. 그래서 심포급에다가 이런 식으로 세일 부분까지 해서 한 발을 집어넣었다라는 게 분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나요? 안 되죠. 왜냐? 잠수함의 세일 부분은 사람이 통로로 쓰기도 하고 여기를 통해서 부식을 보급받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통로로 쓰기도 하고 잠만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통신시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다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미사일을 박아버리면은 다른 실제적인 잠수함 활동, 작전 완전히 그냥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건 참 채택하기 힘든 일인데 그리고 또 여기를 통해서 또 뭔가 압력이 또 제한을 받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자망하기도 힘들어지고 아주 이상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큰 덩치를 잠수함에 꽂으려고 하면은 최소 5,000톤 이상의 대형 잠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북한이 그걸 안 만들었죠. 그러면 지금 북한이 SLBM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이 직접 공개했던 사진이 있습니다. 로미오급 잠수함의 세일 부분, 뒷부분을 거북이 등딱지처럼 더 높여가지고 여기에다가 미사일 박는 이런 스타일. 그거 이제 지난번에 북한이 공개를 했는데 이게 뭐 신형 잠수함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최초로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이거 로미오급 개량한 거다. 신형 아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최초로 드렸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세일 뒷부분에 북한 스스로 여기다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거북이 등딱지처럼 높여서 여기에다가 미사일 한 서너 발을 꽂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이 동체가 7m예요, 지름이. 그러면 내부가 당연히 밑바닥도 있을 것이고 또 공간도 있을 것이고 훨씬 더 작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불룩하게 솟아오르게 거북이 등딱지처럼 만들었다 하더라도 5m보다 더 짧은 미사일을 심을 수가 있지. 북극성 1형처럼 7.35m 이런 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로미오급 개량형, 개조형 이거를 가지고 SLBM을 쏘려면 미니 SLBM 4.5m가 채 되지 않는 이 어간의 이런 미사일이 있어야 된다. 라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자위 2021 발전 전람회 때 미니 SLBM을 보여줬고 그게 그래도 탄두는 북극성 1형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한 500kg의 최소 500kg 정도의 탄두를 가진 그런 미사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단지 사거리를 줄였을 뿐이죠. 500kg 탄두 같으면 북한이 지금 현재 기술 능력으로 핵탄두를 충분히 소형화 500kg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바로 그 기준 아니겠습니까? 즉 핵미사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로미오급은 북한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SLBM 발사, 그것도 핵 SLBM 발사 이런 수단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미니 SLBM. 단 그것의 단점은 오키나와 또는 괌, 하와이 등을 타격할 수는 없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냐? 오직 한국과 일본이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에 헤인스가 왔고 또 뭐 이 미국 정보 자산들이 다 보고 있었겠죠. 사실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도 부르고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니 SLBM이 갖는 전략적 의미는 뭐냐? 게임 오버 끝났습니다. 왜냐?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뒤에서 때려버리는데 그것도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500kg 이상의 탄두인데. 그래서 동무들이 MD 막아준 덕분에 이제 우리가 절대 우위가 됐지비 크크 하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MD 우리로서는 탐지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여격 자산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러면은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나라들이 누구냐? 바로 한국, 미국, 일본 아닙니까? 그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상호 공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노무현 시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그것을 거부해왔죠.
그리고 미국의 MD 편입은 마치 민족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이렇게 좌파들이 프레임을 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파 정부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미국과 같이 MD를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런 말을 차마 못하는 거죠. 그 프레임이 허우적거려 버렸어. 정말 바보처럼. 정말 소신 있게 아니 지금 이런 상황 됐는데 미국과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아무도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는 정말 바보 같은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도 해왔던 겁니다. 그 공이 바로 노무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문재인이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시대에 와서는 정말로 북한의 핵 능력이 확정적으로 확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안 해. 그러니까 너가 동무들이 MD 막아준 덕분에 절대 우위를 가지게 됐지. 왜? 동시다발적으로 때려버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산에 한 발 때려버리고 대구에 한 발 때려버리고 그리고 부산이나 대전쯤에 계룡대쯤에 한 발 때려버리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잠수함을 이 미니 SLBM이 있으면 로미오급이야. 북한이 20척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그 중에서 한 서너 척 정도 개조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해졌다. 그러면은 이 북한의 이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실시간 헌터킬러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우리는 핵잠수함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선제 타격해야 되는데 할 수 있냐? 못하죠. 이제는 우리가 군사력으로서 북한에게 어떻게 한번 비벼보는 거 끝난 겁니다. 그걸 확정적으로 북한이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북한의 이런 계획을 잘 알고 있으면서 저도 이렇게 계속 주장했는데 저보다 더 안보 전문가들인 실무에 계신 분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군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당연히 한국의 공군기지를 1차로 노릴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군기지를 지킬 수 있는 아이언돔 도입하지 말자. 지금 서울 에어쇼 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라파엘이 아이언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도 LIG 넥스원이 또 아이언돔, 한국형 아이언돔이다 하고 또 공개합니다. 이게 선정해주고 우리 10년 후에 만들어줄게요. 북한은 지금 SLBM, 미니 SLBM 지금 보여주는데 우리는 10년 후에 분명히 한국 공군기지 때릴 건데 한국 공군기들이 못 뜨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이깁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정부는 아이언돔, 야 우리 국산화하자. 무기 국산화 좋잖아. 그러면 국방하는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 국산화 해야지. 아니 LIG가 자기 겁니까? LIG의 매출에 그렇게 목을 답니까? 나는 내 생명이 더 중요해요. LIG 중요하죠. 내 생명 이후에 LIG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급하게 초도 물량, 긴급한 물량을 도입하고 그리고 후속으로 대량으로 우리 전국대에 배치하는 거는 LIG에서 만들든 한화 디펜스에서 만들든 그건 그때 가서 보고 일단 지금 급한 거는 빨리 가지고 와야죠. 그러려고 우리가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 정부는 막았죠. 교묘하게 국뽕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SM3 이걸 해서 전방향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4조 원 이상 들여서 이지스함 만들려고 계획을 짰죠. 박근혜 정부 때. 그거 안 돼. SM6 해야 돼. 왜? SM3를 하면 한미일 삼각공조가 반드시 들어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SM6 해야 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SM6는 탄도미사일을 다른 데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막아주는 미사일이 아니에요. 우리 함대를 향해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제한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미사일이 SM6지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 이 함대에서 가서 때려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속도가 막 3.5밖에 안 되는데 탄도미사일이 얼마나 빠릅니까?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우리 함대로 날아오는 걸 나가서 여객해주는 걸 할 수 있죠. 속도가 막 3.5라도 우리 쪽으로 오니까. 그런데 옆으로 나가는 걸 어떻게 막 3.5 주제에 가서 때려줍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된다고 합니다. 이자들은. 거짓말 하는 것이죠. 국민들을 개돼지 바보로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것뿐입니까? 지속적으로 9.19 군사 합의를 내세우면서 우리의 정찰 능력이다, 훈련 능력이다 계속 축소시키죠. 그래서 한국의 능력, 방어망 전부 다 와해시켜왔던 게 바로 이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한국만 겨냥하는 이런 무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북한이 2017년 이후에 그래도 많은 미사일들을 쏘고 많은 도발들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여줬던
모든 미사일 100% 오직 대한민국만 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미일 정보기관 수장이 18일 한미, 한일로 나누어 비공개 회동을 갖고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이 회동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미사일 막으려면 한미일 삼각 공조가 돼야 돼요. MD를 같이 엮어야 됩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동아일보에서는 앞에다가 중국 견제를 위한 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논점을 상당히 흐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헤인스가 또 번스가 CIA 국장이 북한이 SLBM 쏠려는 징후 모르고 왔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MD 같이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언론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라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논점이 흐려져 버렸는데 왜 이렇게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을, SLBM을 오직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우리 뒤통수를 다 쓸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종전선언 운운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이다. 거기다가 북한에 돈을 갖다가 수천억 원을 불법으로 갖다 주면서 중간에서 많이 흘려먹었던 전과가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혼자 스스로 하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거 아니겠냐. 다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자들은 공범이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그냥 스톡홀름 증후군이냐? 스톡홀름 증후군이 뭡니까? 테러범에게 잡혔는데 오히려 테러범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경찰에게 그냥 말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은희가요, 알고 보면요, 무장해제 의지도 있고요, 착한 애들이에요, 니들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 총부터 내려놓으시고요, 몸값부터 좀 주시에요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총 들고 있으니까 은희가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인질로 해가지고 뒤에서 총 겨누고 있는데 또 핵미사일 잔뜩 뒤에 배치해놓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 전부 다 미국 니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총 다 내려놓고 종전선언 하고 그리고 돈 좀 줘 라고 하는 게, 모르고 지금 스톡홀름 증후군이냐 아니면 알고 하는 거냐? 저는 알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하면 뭡니까? 공범이죠. 반역입니다. 반드시 바꾸어서 전부 밝혀내고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것은 전체적으로 북한이 미니 SLBM을 쏘았다라는 것에 기초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혹시 정식적인 북한의 발표가 있을 때 저와 좀 다른 그런 발표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